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시리즈 로맨스 소설대 AI 전문 작가로서 제공될 구체적인 주제와 원작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국어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대본은 단 한 명의 내레이터가 표준적이고 감성적인 톤으로 낭독하는 데 최적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경험 있으신가요? 그것도 강아지를 훔치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 그 전 연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탑배우라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황당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인터넷은 이 한 문장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 여자, 탑배우를 보는 눈빛보다 강아지를 보는 눈빛이 더 애틋하다. 그러자 제 전 남자친구이자 탑배우인 고선우가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헛소리. 명백히 나를 보고 있는 눈빛이었어. 저와 전 남자친구는 한때 2마리의 강아지를 함께 키웠습니다. 헤어진 후 우리는 각각 1마리씩 맡아 키우기로 했죠. 어느 날 제가 키우는 원보가 부쩍 시무룩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원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원보야, 달러 형아가 보고 싶어. 우리 형아 데리러 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원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우리 강아지의 정신 건강을 위해 결심했습니다.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건 구출 작전이죠. 저는 인터넷으로 수많은 잠입 영상을 섭렵하며 완벽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한밤중에 집에 들어가 강아지를 안고 바로 튀어나온다. 모든 것은 물 흐르듯 한 번에 끝나야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 남자친구 고선우의 집 도어록에 예전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삐리릭 문이 열렸습니다.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죠.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바보가 아직 비밀번호도 안 바꿨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보의 형아, 사랑스러운 우리 달러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달러를 쓰다듬으며 이 부드러운 감촉을 만끽했습니다. 가자, 아가. 엄마랑 집에 가자. 저는 흥분과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한 순간 거실 불이 확 켜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엔 고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방금 머리를 말렸는지 머리카락은 촉촉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느슨한 브이넥 티셔츠 사이로 선명한 어깨선과 쇄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고선우는 저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송주아, 너 강아지 훔치러 왔냐? 저는 당황해서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는 황급히 달러의 목줄을 잡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저를 한 번, 고선우를 한 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고선우 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힘에 이끌려 집 안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달러는 제 손에서 벗어나 고선우의 발치로 달려가 꼬리를 흔들며 몸을 비벼댔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달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옳지, 착하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지의 달러는 더 격렬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하, 집에 있었네. 그럼 나 먼저 가볼게. 하지만 고선우는 제 앞을 막아서며 비스듬히 웃었습니다. 한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와 놓고 그냥 가시겠다. 여기가 왜 남의 집이에요? 달러도 내 새끼거든요. 내 자식 보러 온 건데 안 돼요? 고선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을 한밤중에 보러 온다. 그럼 오빠 보러 왔겠어요? 못 믿겠으면 경찰 불러요. 저는 딱 걸린 김에 배째라는 심정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달러가 또 제게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저는 이 배신자라고 중얼거리면서도 가방에서 달러가 좋아하는 공을 꺼내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선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설마 진짜 경찰에 신고한 건가? 아니지. 경찰이 범인에게 전화를 걸 리는 없잖아.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나랑 관련된 일이에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폭탄을 던졌죠. 매니저가 깜빡하고 말을 안 해줬네. 나 지금 방송 촬영 중이야. 저는 멍해졌습니다. 무슨 방송이요? 고선우는 고개를 까딱해 방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향해 빨간 불을 깜빡이는 카메라 한 대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거 라이브 방송. 죄가 있다면 법으로 심판해주세요. 왜 하필 전 남자친구 집에 강아지를 훔치러 온 현장을 온 국민에게 들켜야 하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SNS에 접속했습니다. 예상대로 고선우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선우 동거녀의 정체, 그녀의 눈빛이 탑배우보다 강아지에게 더 애틋하다. 다들 고선우 라이브 방송 봤어? 대박 사건 터짐. 저 여자 누구야? 집 비밀번호도 아는데? 전 여친인가? 강아지랑 엄청 친해 보이는데? 둘이 뭐라고 속닥거리던데 고선우가 씻으러 가서 마이크를 꺼놔서 안 들림. 누가 입모양 좀 읽어봐요. 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걱정 마오. 저 여자 눈빛이 고선우 볼 때보다 강아지 볼 때가 훨씬 애틋함. 이 감동적인 댕댕이 사랑찐이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제 매니저였습니다. 송주아, 너 지금 고선우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둘이 헤어졌다며. 빨리 설명해. 고선우는 옆에서 흥미진진한 연극을 보듯 입가에 미소를 걸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원보가 형아 보고 싶어 해서 달러 데리러 왔다가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매니저는 경고했습니다. 일단 경거망동하지 마. 아무도 너희 대화는 못 들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고선우 앞에서. 저 인간은 무술 유단자란 말이다. 내 목숨은 소중하다고. 고선우는 매니저의 조언을 다 들었는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원보가 형을 보고 싶어 했다고? 내가 날 보고 싶었던 게 아니고? 웃기지 마세요.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가 오빠를 그리워할 것 같아요. 현실을 좀 살아요. 말을 뱉고 난이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선우는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또 내가 나 때문에 온 줄 알았지? 내가 걔만도 못했구나. 저는 멍해져서 저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오빠 병 있어요. 아차 싶어 급히 수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냥 잊어버려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선우는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 병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아지를 구출하러 왔다가 전 남자친구의 병을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누가 저 좀 구해주세요. 그때 매니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SNS 다시 봐. 뭐? 안 들린다며? 라이브 방송의 소리는 안 나갔지만 제가 소파에 앉으면서 카메라가 제 얼굴을 정면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는 저와 고선우의 입모양을 보고 대화를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러 왔다. 둘이 애가 있다고? 사건 해결. 저 여자 배우 송주아 맞네? 인지도는 좀 없지만. 그녀가 말했어. 내가 잘못했어. 왠지 고선우가 바람맞은 상황 같지 않아? 오빠를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어. 들킨 김에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세상에, 이 분석력 모임. 그럼 송주아가 바람 피우다 걸린 거 아님? 그러니까 고선우 표정이 저렇게 슬퍼 보이지? 저는 댓글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어떤 착한 사람들이 남의 입모양을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걸까요? 고선우도 휴대폰을 보더니 소파에 등을 기대고 긴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쓱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SNS에 글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걔보다 나에게 덜 애틋하다고? 헛소리. 명백히 나를 보고 있었다. 맞다. 우리에겐 아이가 둘 있다. 몇 분 후 고선우의 해명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의 휴대폰을 빼서 글을 지우려 했지만 그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이거 놔요. 너무하잖아요. 고선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경찰 부르던가? 졌습니다. 제가 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날 잡아서 훔치는 건데. 우리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고선우가 불쑥 물었습니다. 헤어진 거 후회한 적 있어? 단 한순간이라도. 그의 질문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당연히 후회한 적 있죠? 하지만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멍하니 있자 그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이 일로 너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을 거야. 정말로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그의 해시태그가 화제가 된 후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 두 아들을 소개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달러와 원보가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을 첨부했죠. 곧이어 고선우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송주아 씨와 고선우 씨는 오랜 절친으로 함께 두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송주아 씨가 그의 집에 방문한 것은 산책을 부탁받았기 때문이며 우연히 집에 있던 고선우 씨와 마주친 것뿐입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SNS 팔로워만 잔뜩 늘었습니다. 며칠 후 매니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예능 하나 잡았다. 이번 기회 꼭 잡아야 해. 제가 파일을 열어보니 고선우와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이랑 같이는 좀 헤어진 게 벼슬이야? 헤어졌다고 커리어까지 포기할래? 이거 놓치면 너 진짜 후회한다. 물론 포기할 수 없죠. 그렇게 강아지 절도 미수 사건 이후 저는 다시 고선우와 한 화면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콘셉트는 절친과의 우정 여행이었고 저와 고선우는 한 팀이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MC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알고 지낸 지 몇 년 되셨나요? 20살에 고선우를 만났으니 7년이 좀 넘었네요. 저는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반올림해서 8년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선우가 말했습니다. 10년입니다. 네. 이 남자, 숫자도 못 세나. 서로 다른 대답에 MC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럼 정확히 몇 년이죠? 고선우는 10년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마쳤습니다. 아, 맞다. 10년. 제가 착각했네요. MC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저희 조 과제를 위해 잘생긴 남학생이 필요했고 고선우는 연기과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남자 기숙사 밑까지 찾아갔죠. 저기요, 저희 과제 촬영하는데 혹시 출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때 그는 막 조깅을 마치고 돌아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순진했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선우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1학년 신입생 환영회 때요. 그녀가 무대 위에서 MC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눈부셨습니다. 그의 대답에 저와 MC 모두 놀랐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제가 MC를 본 건 맞지만 그때 고선우를 만난 기억은 없는데. 소개 코너가 끝나고 자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보와 달러를 촬영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녀석은 서로를 보자마자 신나서 운동장을 마구 뛰어다녔습니다. 고선우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게 두지 마. 운동장 밖은 산이라 위험하니까. 알았지? 저는 대답 대신 달러를 시켜 엉덩이를 흔들게 했습니다. 누가 누굴 가르쳐? 나도 개 키울 줄 알거든요. 저는 두 강아지와 신나게 놀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고선우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죠.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이게 우정이라고? 나는 이 조합 찬성일세. 여자는 발랄하고 남자는 그걸 보며 흐뭇하게 웃고. 너무 좋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고선우 지금 매운 음식만 만들고 있음. 저 사람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송주아 SNS 정주행하고 오세요. 그녀는 매운맛 중독자임. 식사 시간이 되자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빠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왜 이렇게 고추를 많이 넣었어요? 고선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안 될 거 뭐 있어? 나도 발전해야지. 너 주려고 만든 거니까 한번 먹어봐. 그는 제게 닭볶음 한 조각을 집어주었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레스토랑 셰프 솜씨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지? 닭볶음에서 단맛이 나다니. 고선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원래 요리를 잘 안 해서 간을 보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황급히 다른 음식들을 맛보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소금 대신 설탕을 넣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됐어요. 내가 다시 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고선우는 얌전히 식탁에 앉아 두 강아지와 놀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엄마 화나게 했다. 너희가 좀 도와줘.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채팅창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원보야, 달러야, 아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난 저 사람이 요리 잘하는 줄 알았는데 꽝이었네. 이 둘 진짜 친구 맞아? 아무리 봐도 전 연인인데. 대박. 네티즌들이 옛날 사진 찾아냄. 둘이 커플링 끼고 있었어. 한 네티즌이 저와 고선우의 옛날 사진을 올렸습니다. 멋지게 포즈를 취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길거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는 그저 평범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었죠. 배경은 지금의 잘 짜인 구도의 사진들과 달리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며칠 전 함께 만들었던 커플링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고선우 송주아 과거 사진 고선우 송주아 커플링. 이거 너무 명백하잖아. 그때 고선우 진짜 풋풋했다. 송주아 웃는 거 너무 사랑스럽다. 이 사진의 분위기, 로맨스 영화보다 더 자연스럽고 달달해. 근데 지금은 연인 같지 않아. 헤어진 게 맞는 듯. 고선우가 인터뷰에서 솔로라고 했잖아. 나도 전 연인이라고 생각해. 밤새 송주아 SNS 다 털었는데 만두 속 터진 것까지 올리는 사람이 연애 흔적 하나 없더라. 전 연인이 같이 예능에 나온다고? 더 자극적인데? 다들 빨리 방송 봐. 고선우 벌 서고 있음. 방송이 촬영되는 동안 게스트들의 휴대폰은 모두 수거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와 고선우는 태평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고선우가 닭볶음을 설탕 범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뿐이었죠.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다시 만들고 있을 때 고선우가 두 강아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두 녀석은 위풍당당했지만 고선우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셋이서 뭐 해요? 고선우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와주러 왔지? 달러와 원보가 꼬리를 흔들며 고선우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움 필요 없어요. 정 미안하면 저기 가서 벌이나 서 있어요.
방해하지 말고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고선우는 정말로 벽을 보고 진지하게 서 있었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서서 두 강아지에게 장난치지 마, 엄마가 내린 임무야. 엄숙하게 임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벌은 오빠만 서면 되는데 왜 애들까지 하지만 눈앞의 풍경이 너무 따뜻해서 차마 그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채팅창은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달러야, 원보야, 너희 중에 진짜 걔는 누구니? 고선우 씨, 당신이 잘못했으면 당신만 벌을 받으세요. 애들은 무죄라고요. 주아 언니, 고선우가 몰래 언니 훔쳐보고 있어요. 벌 써면서 집중도 안 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내 식구가 아니면 대체 뭐죠? 다음으로 제작진은 우리에게 야외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요트 체험과 번지점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저는 무명 배우고 그는 톱스타이니 예의상 그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요트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선우는 제 눈빛을 읽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번지점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었죠. 가는 내내 저는 번지점프를 피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선우는 정말로 내가 극한 스포츠를 싫어한다는 걸 잊어버린 걸까? 헤어진 지 오래됐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고선우가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카메라는 풍경을 찍고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맞고 싶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고선우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때려. 맞아줄게. 저는 그를 밉지 않게 흘겨보고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건드려서 좋을 게 없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죠. 높은 곳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센 바람에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고선우는 저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며 모두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친구는 안 뛰어도 돼요? 제가 뛰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제야 내가 못 뛴다는 걸 기억해낸 건가?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안 뛰면 비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뛸 수 있어요. 하지만 고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주아야, 고소공포증 있는 건 나야. 내가 뛰고 싶어서 억지로 너를 데려온 거야?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평생 후회할 거야. 네.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고? 대단한 전 남자친구 나셨네.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따르지 않으면 속 좁은 사람이 되겠죠. 저는 그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오빠, 멋져요. 믿어요. 고선우의 몸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넓은 어깨, 잘록한 허리, 탄탄한 엉덩이, 바람이 불 때마다 야은 옷 아래로 근육의 윤곽이 드러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세상에, 그냥 옷을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다 벗으면 재미없죠? 이렇게 은근히 보여야 더 자극적이라고요? 고선우가 왜 번지점프를 선택했는지 알겠다. 송주아 눈빛 좀 봐, 완전 넋이 나갔네. 저기요, 정신 차려요. 우린 송주아가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매력적인 모습에 몇 초간 넋을 잃었다가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고개를 돌려 풍경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래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선우를 힐끗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뛸 생각인가?
안전장치가 있다지만 만약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저는 그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뛸 거예요. 무서우면 그냥 뛰지 마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번지점프를 하자고 한 건 그였는데 그가 무서워할 리가 없죠. 저는 민망함에 손을 놓았습니다. 고선우는 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걱정하는 거야?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입꼬리는 더 올라갔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니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고선우가 몸을 뒤로 젖혀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졌을 때 저는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 기분 아는 사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저 고소공포증 있는데 이 장면 좀 그만 보여주세요. 못 보겠어요. 송주아 씨 얼굴 좀 봐에 새하얗게 질렸어. 진짜 무서웠나 봐. 다시 전망대로 돌아온 고선우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셔츠 단추도 몇 개 풀려 있었지만 묘한 섹시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마치 신난 골든 리트리버처럼 제게 의기양양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방금 허공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고선우는 제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며 크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넋이 나갔어? 아니면 내 매력에 빠졌나?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자 고선우는 자신의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제 귀에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주아야. 너, 나 걱정했지?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 젠장,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뭐야, 둘이 무슨 속삭임을 나누는 거야? VIP인 내가 들을 수 없다니. 저거 고선우 물병 맞죠? 예전에 촬영장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고선우 씨, 지금 촬영 중인 거 잊었어요? 너무 티 내는 거 아니에요? 고선우는 지난번에 자신이 번지점프를 했으니 이번에는 제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지는 산에서 버섯 따기와 호수에서 보트 타기였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외쳤습니다. 애들이나 선택하는 거죠? 저는 둘 다 할래요. 제작진은 당황했지만 고선우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우린 잘 맞아. 시간은 부족했지만 제작진은 두 활동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버섯을 따러 산에 올랐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길을 안내했죠. 고선우는 눈썰미 좋게 새빨간 버섯을 발견하고는 외쳤습니다. 주아야, 저기 봐. 저 버섯 엄청 크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색이 화려하고 몸통이 하얀 버섯은 독버섯이에요. 먹으면 큰일 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고선우는 저를 끌고 1m 뒤로 물러났습니다. 둘 다 경험이 없었기에 우리는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가이드가 가리키는 버섯만 땄고 고선우는 바구니를 메고 옆에서 계속 응원했습니다. 와, 이 버섯 맛있겠다. 주아, 너 진짜 잘 딴다. 그의 칭찬은 서툴렀지만 제 기분은 무척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딸러와 원보가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고선우는 재빨리 버섯 바구니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독버섯 먹으면 엄마가 걱정하신단 말이야. 두 강아지는 그가 장난치는 줄 알고 더 신나게 뛰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파괴의 요리사 고선우를 주방에 들일 수 없었습니다. 현지인의 지도 아래 저는 직접 버섯 요리를 했습니다. 고소한 냄새의 사람과 개 모두 주방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감히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호수로 보트를 타러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어주는 보트를 타고 편하게 경치를 구경하거나 우리가 직접 노를 젓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려 했지만 고선우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코를 극적였습니다. 제작진 예산이 부족하대. 그의 말은 우리가 직접 노를 저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보트들이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보며 우리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고선우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나만 믿어. 그는 심지어 팔 근육까지 과시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주아 언니, 저 남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작진 예산 충분해요. 그냥 언니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팔 근육은 왜 보여주는 거야? 전형적인 구의 행동이잖아. 저는 이런 수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고선우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30분 후, 제 팔은 너덜너덜해졌고 보트는 500m도 못 가서 호숫가 바위 절반에 부딪혔습니다. 손을 보니 시커먼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노가 더러웠나 봐. 고선우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옷에 슬쩍 손을 닦아 회색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의기양양하게 웃자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아야,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노를 저어야지. 오빠가 나 쳐다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제 제대로 저을게. 마침내 보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보트 위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고선우가 녹음 장비를 풀며 말했습니다. 이거 물에 젖을까 봐 빼서 가방에 넣어둘게. 그는 제 장비까지 풀어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순간 고선우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주아야, 내가 다시 널 따라다녀도 될까? 저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호수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 사람 미쳤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이야. 장난 아니야. 갑작스러웠다면 미안해.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 기다리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고 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드론 카메라 더 가까이 갈 수 없나요? 엿듣고 싶단 말이에요. 둘이 분위기 왜 저래? 어색하니까 그냥 키스해. 고선우 저렇게 초조해하는 거 처음 봐. 너무 궁금하다. 무트로 올라온 저는 도망치듯 걸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그림자에 왜 뿔이 달려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선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아야, 머리에 쓴 사슴뿔 귀엽다. 저는 멍하니 그를 돌아봤고 순간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왜 고선우가 둘로 보이지? 속보입니다. 저는 지금 병원입니다. 방금 깨어났습니다. 고선우 요리 실력 없다고 비웃었는데 결국 저도 똑같은 신세가 됐네요. 점심에 먹은 버섯이 덜 익었나 봅니다. 머릿속으로 남은 버섯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고선우가 머리를 쏙 내밀고 주위를 살피더니 멋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깼어. 그냥 한번 보러 왔어. 들어가도 돼?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그거 고백 맞지? 제가 멍하니 있자 고선우는 제가 거절했다고 생각했는지 실망한 눈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 그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저는 그를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고선우가 눈을 질끈 감고 돌진해왔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까지 단숨에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주아야. 나는 내가 아직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널 좋아해. 헤어진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면 다 연기였어. 이번 프로그램에 나온 것도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야. 내가 날 보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난 정말 내가 보고 싶었어. 쓰러졌을 때도 머릿속엔 너밖에 없었어. 할 말 다 했으니까 때리려면 살살 때려줘. 그는 말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눈을 뜨며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폐활량 진짜 좋네. 키스하면 엄청 오래 하겠다. 예전에 키스했을 때 느낌이 어땠더라? 저도 모르게 입술을 핥았습니다. 긴장한 그의 입술은 무척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냥 사귈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톱스타고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며칠 같이 있었다고 내가 너무 들떴나 봐.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려던 순간 병실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제 매니저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들어왔습니다. 둘 다 여기 있었네? 곧이어 고선우의 매니저도 뛰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너 진짜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이대면 어떡해. 제 매니저가 재촉했습니다. 온 김에 둘 다 실시간 검색어나 봐. 처음으로 방송에 대한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입모양 전문가 등판 고선우 놀러온 게 아니라 송주학 꼬시러 왔다. 내 커플이 방송에서 고백을 이결혼 찬성일세 버섯 중독 커플 웃겨서 미치겠네. 실시간 검색어 상위 3개가 모두 저와 고선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입원하는 바람에 프로그램은 우리가 회복할 때까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매니저들은 현재의 화제성에 매우 만족하며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폭풍처럼 사라졌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고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거절할 거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니, 그럼 제가 침묵하면 어떡하려고?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고칠게. 기회를 줘. 사실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기절해 있었어요? 달러랑 원보 걱정되겠다. 고선우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이 와중에 걔 걱정을 해. 저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오빠 걱정도 했어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우리 둘 다 침묵했습니다.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버린 거지? 고선우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진짜로 내 생각했어? 그럼 나 기회 있는 거지?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에서 봤는데 부모의 감정이 자녀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대요. 우리 애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선우의 눈이 기쁨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주아야. 돌아와줘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너무 어색한데요. 그냥 키스 한번 해줄래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저는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미래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나중에 또 헤어지더라도 지금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다시 사귀게 되자 가장 기뻐한 것은 달러와 원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만난 두 녀석은 제 품에 뛰어들어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고선우는 양손에 한 마리씩 안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착한 아들들. 앞으로 아빠한테 다 말해. 방송이 끝나는 날, 우리는 공식적으로 관계를 발표했습니다. 고선우는 예전 우리 사진을 올렸던 계정을 태그하며 글을 썼습니다. 사진 예쁘게 보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선명하게 본 건 처음이라 잠시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유일한 평생의 파트너, 송주아입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오글거려서 침대 밑으로 숨고 싶었지만 고선우는 제 어깨에 얼굴을 부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나한테도 명분을 줘야지. 응. 답글 안 달아주면 나 너무 불쌍하잖아.
저는 마지못해 그의 글을 공유하며 두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 두 강아지. 내 식구, 하늘이 도우셔서 이제 더는 강아지를 훔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번외, 고선후 시점. 최근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생겼다. 바로 송주아를 다시 되찾는 것이다. 예전에 그녀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다르고 만나는 날보다 떨어져 있는 날이 더 많다며 헤어지자고 했다. 그때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묵묵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 곁으로 돌아갈 자신감이 생겼다.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그럼 내가 연예계를 은퇴하면 된다. 떨어져 있는 날이 많다고? 문제없다.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면 된다. 그녀가 촬영장에 들어가면 나는 그녀의 조수로 일하면 그만이다. 사실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그녀를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 그날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실수로 그녀의 드레스를 찢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주아는 그저 씩 웃더니 가위로 찢어진 치마 자락을 잘라내며 말했다. 봐, 이것도 예쁘잖아. 정말 예뻤다. 드레스가 아니라 그녀가. 그 순간 그녀는 내 마음에 들어왔다. 헤어진 후 나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강아지를 훔치러 오기 전까지는 그녀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두 강아지는 절대 버릴 수 없을 테니까. 비록 라이브 방송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나는 무척 기뻤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신경 쓰고 있었다. 헤어진 이야기를 꺼내자 귀까지 빨개지는 걸 그녀가 아직 솔로라는 것도 알아냈다. 그렇다면 그녀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지 않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녀와 그리고 두 강아지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나는 이것이 진짜 삶이라고 느꼈다. 번지점프와 요트 체험 중 선택해야 했을 때 나는 그녀가 요트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번지점프를 선택했다. 한 여행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위험한 여정을 함께한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이다. 나는 주아와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녀가 고소공포증이 있더라도 내가 뛰면 된다. 이 도전을 극복하면 모든 불안은 사라질 테니까. 그리고 나는 성공했다. 주아가 두 강아지를 껴안고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이제 우리 엄마랑 아들 떨어지지 않아도 돼. 나는 그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며 지지 않으려는 듯 말했다. 나는 어떡하고? 그녀가 나를 흘겨보며 말했다. 오빠, 지금 늦겠어요. 시계를 보니 젠장. 내가 등록한 요리 수업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아내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려면 어서 가야 한다.